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를 드린 왜 저는 분양 콘도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사람일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배가 불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분양 콘도는 이제 시행사에서 건설사에서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분양권을 팔고 그리고 돈이 마련되었을 때부터 이제 건설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분양 콘도는 캐나다에서 VIP 이벤트를 합니다. 에이전트들에게 아니면은 회사에게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10년 9년 전에 저희도 막 줄을 서서 VIP 이벤트를 다녀오고 그리고 추첨제로 추첨을 당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라떼는 요럴 때죠.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도 싸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 스퀘어핏당 따져보면 옛날에 500불 한다면 그때는 빌더가 건설사가 550불, 530불 정도 식으로 비슷한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미래에 대한 가격이니까 조금 더 높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20%, 25% 다운페이는 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세가 600불인데 800불씩 차지를 하면서 점점점 제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왔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2011년, 12년 겨울쯤 저희와 이제 분양 콘도를 그 전에부터 저희랑 일을 하신 분이 선영 씨 우리도 분양 콘도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니온에 손님 계셨어요. 자, 2006년 정도쯤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렌트를 주고 또 관리를 해드리고 또 근데 그분이 그 클라이언트 분이 분양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2016년 때부터 저는 살짝 불안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분양을 또 하나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저는 아버님 지금 콘도를 지금 사실 수 있는 리세일 콘도를 사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콘도는 이제 그때는 하우스가 굉장히 핫할 때였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하우스 마켓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콘도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분양 받지 마시고 리세일 콘도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고 지금 사놓으면 분양권 그 서류만 사놓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리고 몰기지는 나중에 받으시고 등기가 될 때 받으시고 일단 1년에 걸쳐서 20% 정도 계약금 쪽으로 디파짓만 해놓으실 건데요. 그분은 이제 대출을 받기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시스템에 왜 저는 오랜 저의 클라이언트를 말렸을까요? 사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초에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계속 통화는 하는데 그때는 또 좀 말리고 이러니까 이제 고집을 꺾고 싶진 않으시고 다른 분하고 사셨었대요. 그때 스퀘어핏당 1300, 1400 정도 되는 원베드룸을 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신 거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제발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라고 하나 70만 불 정도 원베드를 70만 불 정도는 받아야지 손해가 안 난다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만한데요? 그러니까 500 스퀘어핏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작년에 아주 코어 콘도들이 막 비싸져서 1000불 스퀘어핏당 1000불 1200불이 넘어서 우와 우리 드디어 토론토도 막 뉴욕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신나할 때였거든요. 근데 스퀘어핏당 1000불이 넘었을 때 사신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1300, 1400대를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파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면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에 헐값으로 파시게 할 수는 없고 또 그 당시에 시세가 지금과 너무 내가 과거에 샀는데도 지금보단 너무너무 비싸게 샀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빌더들은 5년 후, 완공이 될 5년 후에
그 사람들의 미래 가격을 부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매년 이제 콘도들이 잘 상승할 때 상승률을 보고 그것에 상응하는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뭐 매년 콘도들이 뭐 지금 스퀘어피트 1000불 하니까 5년 있다 1500불 하겠지. 그러면 내가 1500불로 사면 만약에 미래에 만약에 쭉쭉 올라가서 1500을 쳤다 해도 나는 5년 동안 기다린 거에 대한 베네핏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이또이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을 보수적인 가격으로 보셔야 하고요. What if 10%씩 계속 쭉쭉 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돈을 넣었는데 5년 동안에 그게 쭉쭉 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100% 손해를 보게 되는. 그게 50도 50도 아닙니다. 100%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분양되는 곳은 다운타운의 특 A급, 뭐 영길 따라서 그리고 베이, 뭐 블루워 이쪽 동네는 사실은 이제 다 차서 여기 특 A급 지역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특 A급도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미래의 가치를 믿으신다면 가서도 좋습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이유로 전 분양을 막 추천했던 리얼터는 조금 이상한 리얼터죠. 그렇게 추천했던 리얼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마켓 분석을 조금 해볼까요? 저는 루틴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좀 맑아질 때까지는 독서를 하고 매번 이번 주 그리고 어제 이렇게 팔린 콘도, 타운하우스, 하우스, 토론토, 리치몬드 힐 그리고 윗동 동네 GTA를 훑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컨디션의 매물들이 팔렸구나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 새벽 시간에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정보를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 항상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로 지금 만약에 분양 콘도를 받을까? 뭐 어차피 사긴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자, 저는 분양보다는 리세일을 사셔야 한다고 추천드립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코어 다운타운 이렇게 베이스트리트 연길의 이스트보다는 웨스트가 훨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팔린 원베드를 제가 봤을 때 원베드라 이제 60만 불 안쪽 이렇게 팔린 것들인데요. 뭐 특 A급이라고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한 매물들입니다. 뭐 그들 중에는 UOVT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콘도 중에 특 A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이 팔린 게 없어서 그거는 제껴두고 메디엔 그러니까 중간값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도 아니라 다운타운이라도 뭐 A급, A- 이런 지역 분양가는 요즘 어느 정도일까요? 스퀘어핏당 1,400, 1,500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빌더들이 분양하는 걸 이메일로도 보고 또 정보를 보기도 하는데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만약에 분양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시면 기간이 5년, 6년 걸리는 콘도가 아닌 2년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되는 타운하우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타운하우스가 예전의 콘도 같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과 조금 차이가 한 10% 정도 나는 그런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콘도 타운하우스들은 제가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걸리면 1년에 5%만 상승하면 또이 되는 거니까 자, 8% 상승하면 그 정도의 차액은 사신 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것 같은 집,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가 들어가서 사실 집이면 전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실 거고 또 아이들이 그 종류에 정을 붙일 거고 학교를 다닐 거기에 사실 그게 좋은 위치고 좋은 학군이고 하면 사실 몇만 불 더 주고 산다고 해도 저는 값어치가 롱텀으로 보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보기를 다르게 들어가고 분석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태를 봐도 아시겠지만 다운타운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100%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공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투자자들은 아시고 들어가셔야 해요. 공실이 1년치 나도 난 상관이 없어라고 정도의 이제 깊은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언젠간 오르는 마켓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좀 숏텀으로 보고 딱 완공돼서 팔아버릴 거다. 아니면 1, 2년 렌트하고 팔 거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상관없다 사놓고 안 올라도 7, 8년 있다가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 다운타운에 뭐 UOVT 가서 살면 된다 하시는 분이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5년 걸리고 8년 후면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도 많고 또 보수적인 시선으로 분양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 부동산 마켓이 핫하곤 해도 그 세세한 분야들의 핫함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전역이 핫하다곤 해도 또 어느 지역은 좀 덜 핫하고 뭐 이토비권 지금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과 또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에게 한국에서 문의도 꽤 많이 오세요. 그럼 전 항상 장문의 이메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명확성과 또 방향을 제가 잘 캐치를 해야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용으로 사시면 뭐 어차피 완공되고 나서 저와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는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추천하고 도망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또 관리까지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짧게 보면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분양을 추천하지 않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을 오래 그리고 굉장히 잘 하고 싶은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기에 이렇게 길게 본다면 내가 살 만한 내가 돈을 넣을 만한 위치인가 구조인가 관리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렌트를 들어갈 수 있겠나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결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에서 콘도와 아파트가 조금 더 큰 평수가 필요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인플로이에게 재택근무를 영원히 할 수 있게 했다는 뉴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직도 다운타운에서 뭐 계속 일을 하고 계신 저희 클라이언트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조금 외곽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자, 다운타운에서 500스퀘어핏의 콘도를 지금 그런 콘도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외곽으로 가서 살 수도 있을까요? 어디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선택이든 개인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저는 서포트하는 역할이란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주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제가 케어하는 저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익을 날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같이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잘 돼야 그 덕에 저도 참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소신으로 비즈니스를 대합니다. 그래서 제 분석이 도움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상을 만드는데 걱정이 좀 많았어요. 두드려 맞으면 어쩌지? 근데 그냥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